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서 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버티는 고가 주택 중심의 거래가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종합부동산세가 정권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양도세 문제입니다. 중과세율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2주택자, 3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는 중과 유예 기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6년 5월 9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고가주택 과세 강화를 내세운다면 중과 유예 연장 없이 자동 복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현재 양도세율 표를 보면은 구간에 따라서 6%, 15%, 24%, 35%, 38%. 지금 최고 세율이 10%죠. 자,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일반 세율에서 20%가 더 중과가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최대 65%입니다. 3주택 이상이 되면 30%가 더해집니다. 최대는 65%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나서 양도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주택자일 때는 기본 양도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으면 다르겠지만 기본 세율만 전 계산해 본 겁니다. 2주택자가 중과를 받았을 때 양도세율은, 그러니까 2주택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중과를 받죠. 20%. 그게 2억 7,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3주택자가 중과세율을 받아서 매도를 했을 때 3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주택자일 때와 3주택자일 때 이 차이가 벌써 세금에서 양도세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세금으로 집 한 채 값을 내는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은 아파트 한 채에 1억 5천 이런 주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절세 매도의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 종합부동산세를 보면은 이 정권에 따라서 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종부세는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에 과세 표준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법인 중과 정책을 강화도 추진했었죠. 최고세율이 6%까지 치솟았습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는요. 법인은 무조건 단일로 3%, 6%였는데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 구간에 따라서 최대 6%까지니까 어마어마한 세율이죠. 물론 아주 고가가 아니니까 6%까지 적용받기 힘듭니다만 3% 법인 같은 경우 그때 난리가 났었죠. 법인으로 주택 샀던 분들 그때 난리 났습니다. 다주택자 이런 분들 퇴직하고 나서 임대사업으로 노후에 생활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적용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제가 상담할 때 눈물을 흘린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연세도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분들, 이런 분들 마스카라가 다 지워질 정도로 정말 우시는 분들, 우리 회사 각티슈 진짜 휴지 많이 썼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세율이 2주 이상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세율이 다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이 다주택자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 상태지만 이재명 정부로 바뀐다면 중과 부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당시엔 종부세 고지서가 1천만 원 넘게 나오는 사례도 흔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이 강남권에 3주택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산해 보니까 1억 나오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주 끔찍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공시가격을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보유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까지 모든
재정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서 실거래가의 90%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올렸었죠. 그 결과 보유세, 건보료, 복지 탈락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6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현재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시세가 또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이는 속도 조절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조사 형평성 기조를 고려하면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상향 논의는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강남 3구, 용산구가 고가주택들이 많이 상승함으로써 다시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다주택자 세금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나? 양도세는 2025년 현재는 중과 유예 상태지만 내년에 중과 복원, 2주택자 플러스 2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30% 유예가 그대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복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나 용산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도 계속 성동구나 마포구나 과천이나 이런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종부세도 현재는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중과 구조로 복귀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도 실거래가 대비해서 60% 정도 수준이지만 상향 조정이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세, 종부세, 공시가격이 모두 다시 오를 수 있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9일 전후는 절세 전략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장대장TV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흐름과 절세 전략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봐요, 또 봐요.